안녕하십니까. 오늘 7번째 시간 제어문 중에서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어문 중에서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건문은 어떤 조건에 만족하느냐 또는 만족하지 않느냐, 참 거짓에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이 분기되는 것을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f문, if else, 어, if, else if 또는 스위치, 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연산자를 이용한 조건, 사막 연산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제어문은 제어문 중에서 반복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반복문, 단어만 보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숙하게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문이란 어떤 프로그램 실행이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반복문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구구단이죠. 구구단은 1서부터 9까지 각 2단이면 2, 1은 2, 2, 2는 4 해서 2, 9, 18까지 1서부터 9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숫자를 곱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그 로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반복문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에 반복문을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코딩하기 위한 포문을 이용합니다. 포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포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좀 간편하게 배열에 있는 그 값을 갖다가 우리가 출력할 때 주로 사용하는 포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요. 다음에 while과 do while, 그다음에 continue와 break 키워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반복문이란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프로그램 진행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이 true로 만족을 해요. 그러면 실행이 되고 다시 또 조건으로 옵니다. 그래서 또 조건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 또 true면 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만족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실행이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반복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실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조건에 true가 아닌 false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반복문을 벗어나서 다음 실행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구단 예를 들어보면 이 1은 1, 그래서 1의 조건이 예를 들어 10보다 작은 경우에 계속해서 실행을 해라. 그래서 2, 1은 2, 2, 2는 4, 2, 3은 6 실행하다가 2, 9, 18까지 해서 여기에 실행이 됐어요. 다음에 10이 됐어요. 그래서 9까지 조건을 걸었다면 10이 되니까 true가 아니겠죠. false겠죠. 그래서 구구단을 빠져나와서 다음 실행문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조건에 참인 동안 실행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는 반복문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가장 흔하고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포문입니다. 포문이 한글로 직역을 하면 뭐뭐하는 동안이죠. 그래서 뭐뭐하는 동안, 조건에 만족하는 동안 어떤 실행을 계속해라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포문을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법 양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폼을 이렇게 포를 적어주고요. 다음에 초기값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라고 뭐뭐하는 동안에 그 초기값이 있겠죠. 그래서 그 초기값을 적어주고요. 다음에 조건식을 여기다 적어줍니다. 다음에 변환식 단계별로 어떠한 뭐뭐하는 동안 그 실행을 해 나갈 때 그 단계별로 뭐뭐하는 동안에 대한 변환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변환식을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문법적으로 한글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코드를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먼저 코드를 한번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문은 이렇게 포를 적어주고 그다음에 가로를 치고요. 이 안에다가 조건을 적어줍니다. 자, 그 안에다가 변수 i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i에다가 0을 할당해 줬습니다.
다음에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요 실행을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i가 처음에 0이었는데 i에다가 어떤 거예요, 이거? 자동 증감 연산자죠. 그래서 하나씩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0 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나면 실행문이 한 바퀴 돌고 나면 i에다가 1을 더해서 i가 1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실행을 하고 아직 i가 10보다 작죠. 만족을 하니까 또 돌아갑니다. 실행문이 돌아가서 i가 요번에 2가 되고요. i가 2도 i가 1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또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i가 또 3이 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다가 i가 9까지 실행을 하고 난 이후에 i가 10보다 큰 경우 또는 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포문을 빠져나와서 반복을 중단하고 나와서 다음 실행문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콘솔에 찍어보면 이렇게 값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문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문은 이렇게 포라고 적어주고 가로를 치고 그 다음에 중괄호 실행문이 실행될 부분을 중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여기다가 변수 i를 제가 하나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i가 뭐뭐 할 때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i에다가 자동 증감 연산자로 하나씩 더해 나가면서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 한 다음에 i를 출력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네. 자, i가 처음에 0이었겠죠. 그래서 0,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니까 1, 2, 3, 4, 5, 6 쭉 나가다가 i가 9까지 나갔습니다. 자, 1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어떻게 9에서 멈추겠죠. 만약에 이게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라고 그 조건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10까지 갈 수가 있겠죠.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해볼까요? 자, 이거를 풀면 i는 i 플러스 1이죠. 그죠? 이렇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고요. 나는 하나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2씩 증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짝수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짝수만 2씩 증가하니까 총 6번 반복을 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포문은 정말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복문, 포문 꼭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인이라는 문이 있는데요. 주로 배열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for인은 초기 값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i 배열 하면 배열 안에 있는 값들, 배열은 인덱스로 우리가 값을 관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인덱스 0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 0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접근해 나가요. 그러면서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실행문을 실행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확대해 볼까요? 자, 바 어레이 1, 2, 3, 4, 5라는 총 길이가 5개이고 인덱스는 0, 1, 2, 3, 4까지 있는 배열 객체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포문을 이용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포문을 이용하면 i는 0서부터 어디까지? 배열의 길이까지. 그럼 여기가 숫자가 5가 되겠죠. 배열의 길이는 5니까 5보다 작을 동안 i는 0서부터 i가 5보다 작을 동안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아래쪽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시켜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i가 0이 되니까 인덱스 0에 있는 값 1이 출력될 거고요. 다음 2, 3, 4, 5가 출력될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방금 전에 사용했던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을 하고자 만들어 놓은 것이 for인이에요. 그래서 초기값 i를 정해 놓습니다. 그럼 여기는 무조건 처음에 0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사용할 객체 적어줍니다. array 배열 객체죠. 그러면 이 배열에 있는 0, i가 처음 0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0서부터 이 배열의 전체 크기까지 쭉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데이터를 검색해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요거 실제로 한번 코딩을 해볼까요? 자, 배열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 객체를 제가 자, 5개, 길이가 5개인 배열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검색해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를 응용을 해보면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길이만큼 길이 작을 동안 하나씩 증가해라. 다음에 배열의 내용을 다 찍어 볼게요. 이제 이게 i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렇게 배열에 있는 값 인덱스 0의 값 1, 인덱스 1의 값 2, 인덱스 4의 값 5가 다 찍혔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하고자 만든 게 포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0을 생략해 줍니다. 어차피 인덱스는 0서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in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을 변수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에 있는 i가 0이니까 0서부터 이제 탐색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똑같이 위쪽과 아래쪽이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는 머리 아프니까 한 가지만 요것만 그냥 알고 있을래요. 이거 몇 줄 단축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다지 편리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라고 해서 요것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이런 식으로 꼭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API 문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타인이 작성해 놓은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어서 코딩을 해 나갈 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도 이거를 이해하고 또 이거를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요한 거니까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장표로 와서 이제 자, 반복문의 대표적인 거는 포문인데요. 포문하고 비슷하게 while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while문이 있는데 while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도 포문하고 마찬가지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while도 직역을 하면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래서 조건식 문법을 보면 조건식이 만족하는 동안 true인 동안 아래쪽에 있는 실행을 반복 실행을 해라 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코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num이 있고 sum이 있어요. 그래서 00 돼 있고 num이 10보다 작은 동안 여기가 조건이 true인 동안 계속해서 실행문을 실행해라. 콘솔에다가 num을 갖다가 찍고 있습니다. 출력을 하고 sum에다가 복합 연산자,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num 값을 계속 더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num을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sum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1, 처음에 0이겠죠. 0 더하기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에다가 다음 숫자 2를 더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num 값만 계속 출력을 되니까 반복되는 동안 1, 0, 1, 2, 3, 4, 5, 6, 7, 8, 9 num의 값만 출력이 되고 있고요. 다 실행을 끝나고 났어요. 여기 폴스가 되는 시점이 오겠죠. num이 10이 되는 순간이 여기가 폴스가 되겠죠. 그러면 while문을 빠져나와서 다음 실행문 sum 값을 출력을 합니다. sum은 계속해서 누적된 값을 더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결과물이 0서부터 9까지 더한 45를 출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면 좀 지울게요. 지우고 조금 이름을 바꾸고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while문이에요. while문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실행을 해라. 자, 조건이 뭐냐면 넘값이 어떻게 10보다 작은 동안 실행해 주세요. 먼저 콘솔에다가 반엄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바썸에다가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반엄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바썸은 바썸 더하기 반엄, 요거를 줄여 쓴 거죠. 자, 복합 대입 연산자 2강인가 3강에서 했었죠.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 레퍼런스 문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반엄이 정적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엄을 자동 증감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나씩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실행이 다 끝났어요. 반복이 다 끝나면 어떻게 썸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썸 45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조건이 true인 동안에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true를 바로 적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 반복되겠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true가 아니라 그냥 true를 했기 때문에 항상 true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true인 거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가 잠시 멈출 수가 있고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한번 직접 해보시면 브라우저가 멈추고 약간 렉이 걸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Y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do while이 있습니다. do while은 뭐냐면 while문이 뭐뭐 하는 동안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실행문을 반복해서 실행을 해라 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였죠. 자, 근데 만약에 while문에서 이 조건이 처음서부터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false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예 들어가질 못하겠죠. 이 실행문 안쪽으로, 중괄호 안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딱 만났더니 바로 폴스예요. 그죠?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폴스인 경우에 해보면 전혀 이 안쪽에 있는 게 어떤 것도 하나도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얘가 폴스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 한 번도 진입을 못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do while이란 무엇이냐? do while은 최초 한 번은 일단 실행을 해요. 조건이 false이건 true이건 간에 상관없이 일단 한 번은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나서 그 실행되고 난 이후에 조건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넘버를 1, 2, 3, 4, 1234라고 제가 변수를 하나 담아놨는데요. 담아놨고 이걸 갖다가 콘솔에다 한번 찍습니다. 자, 조건 두가 있으니까 조건식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true이건 false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했죠, 여기. 자, 다음에 반엄에다가 만을 더했어요. 그리고 while문 이제 조건이 나옵니다. 반엄이 11,234보다 크면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자, 근데 만을 더하니까 11,234 같죠? 크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폴스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do while을 줬을 때 이 경우에는 최초 한 번만 실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 실행을 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차근히 하나씩 코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반어미 100이다. 자, while문은 무조건 실행을 하지만 조건을 비교해서 실행하지만 do while은 일단 한 번은 실행을 하고 조건을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반어미 200보다 크면 계속해서 반복 실행해 주세요. 여기다가 반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변수에다가 100을 담아놨고요. 일단 둘을 만났으니까 조건 비교하지 않고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한번 출력을 하고 다음에 자동 증가함 연산자에 의해서 101이 되겠죠. 자, while문을 만났어요. 이제 while 만나서 또 반복을 하려고 봤더니 반음이 200보다 큰 경우에, 즉 이 경우가 참인 경우에 반복을 하래요. 자, 여기서 101이 되었죠. 100이 됐습니다. 101과 200을 비교해보면 200이 더 크죠. 즉 여기가 어떻게 폴스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한 번만 실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do while 여러분들이 한 번 while문은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을 하니까 아예 실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do while은 무조건 최초 한 번은 실행을 하고 다음에 조건식을 비교한다는 거. 그리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데 모르면 안 되겠죠. 알아두시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은 포문하고 while문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중에서도 포문이 주로 좀 많이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키워드 continue하고 break가 있는데 자,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continue는 반복문에서 continue를 만나면 continue 이하는 실행하지 않고 다음 반복문을 실행합니다 라고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좀 볼까요? 자, bar result 변수에다 0을 담아놓고 i가 1서부터 i는 0보다 작을 때까지 1, 2, 3, 4, 5, 6, 7, 8, 9 그죠? 총 9번을 반복해라. 그래서 만약에 i를 이게 뭐예요? 나머지 연산자죠.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 즉 짝수인 경우입니다. i가 1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9까지 가는데 그 중에 짝수인 경우 또는 2의 배수인 경우 또는 3으로 나눴을 때 0이래요. 즉 이거는 3의 배수죠. 3의 배수인 경우에 컨티뉴래요. 그죠? 그러면 이 이하를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1이 들어왔어요. 1이 들어오면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죠. 이것도 0이 아닙니다. 그럼 실행하면 여기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컨티뉴 실행하지 않고 1로 옵니다. 그래서 i 1을 출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발 리조트에다가 이제 i 담아서 1 더하고요. 올라가서 i가 이제 2가 되겠죠. i가 2가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true가 되겠죠. 자, 5와 연산자니까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true인 겁니다. 자, true가 됐어요. 그러면 continue니까 이때는 이제 이 이하 실행하지 않겠죠. 그냥 올라갑니다. 자, 3이 됐어요. 3이면 여기에 또 true 되네요. 이하 실행하지 않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자, 4가 됐어요. true네요. 실행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5가 됐어요. 5는 false, false. 아, continue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실행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 실행을 해서 콘솔 5 찍고 그 다음에 리졸트에도 5를 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제거한 1, 5, 7을 리졸트에다 다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더하다 보니까 1, 5, 7 더한 썸값 13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컨티뉴는 어떤 거다? 컨티뉴를 만나면 반복을 막 하다가 컨티뉴를 만나면 반복문은 중단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긴 하는데 컨티뉴 이하의 실행문을 실행하지 않고 다시 반복문 처음으로 올라간다는 거 그렇게 명시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브레이크문이 있어요. 반복문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반복문을 빠져나옵니다. 브레이크 뭔가를 중지시키는 거죠. 반복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잠시 보면 예,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while문이니까 여기가 참인 동안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넘값이 1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썸에다가 누적해서 더하고요. 바 넘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조건이 달려요. 만약에 바 썸이 20보다 크대요. 계속해서 누적해서 더해 나가는데 0, 1, 2, 3, 4 이렇게 누적해서 더해 나가죠. 더해 나가다가 바 썸이 20보다 큰 시점이 오겠죠. 큰 시점이 오면 콘솔에다 출력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브레이크를 걸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반복문 while문
이 반복문 자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반복문을 아예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조건이 참이거나 거지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냥 브레이크 만나는 순간 바로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까지, 반복은 9까지 할 수 있는데 6인 시점에 20보다 크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썸값을 한번 출력을 해주고 브레이크로 while문을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문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포문도 i서부터 true니까 어떻게 돼요? 무한 반복이에요. i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갖고 수억, 수천, 수천, 수억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반복을 무한대로 하지 못하게 여기다가 if 조건을 걸었어요. i가 50보다 크게 되면, 즉 51서부터는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50까지 반복을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 걸었으니까 실행하지 않고 이 폼은 반복문을 종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티뉴는 반복을 중지시키는 건 아니고 컨티뉴 이하의 실행문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반복문을 계속 실행한다는 거. 다음에 브레이크는 반복문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 반복문의 조건이 참이거나 거짓이 상관없이 무조건 반복문을 종료하고 빠져나온다는 거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어문 중에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반복문은 프로그램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문을, 로직을 반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문 사용 방법, 대표적인 거 포문, 다음에 while문, 그리고 포문에서 확장된 for-in, while문에서 확장된 do-while문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반복을 어떠한 특정한 조건에 중지시켜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브레이크를 걷는 브레이크 키워드, 다음에 반복문에서 중간에 continue를 만나서 컨티뉴 이하를 실행하지 않고 다시 반복문을 처음부터 실행하는 컨티뉴 키워드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